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중에서도 전 세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야가 바로 특허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특허 데이터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의 임소진 경제산업연구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권 내에 새롭게 개소한 특허통계센터에서 특허통계 업무를 맡고 있는 임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네. 왼쪽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YTN 라디오는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경제산업연구실장 이러니까 엄청 대단해 보여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 특허 데이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특허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특허 데이터에 대해서. 예. 그 특허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특허 유래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예, 르네상스 시기 기술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공개가 되면 이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서 예. 그 발명을 암호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계속 암호처럼 비밀로 유지가 되면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특허법이 제정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특허를 의미하는 페이턴트라는 거는 원래 오픈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요? 예, 처음 그래서 알았습니다.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그 발명자에게 이제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어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즉 특허라는 거는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독점권이기 때문에 네. 그 특허 문서에는 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문서에 담겨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전체 그 특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이 되고 예. 있고 전체 누적 데이터는 현재 한 5억 건 이상으로 와. 이제 특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뭐 매년 이렇게 생겨나면은 이거를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알아야 되고 네. 우리가 다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허 데이터가 뭐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례로 1997년에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는 예. 그 신지식의 75% 정도가 특허 문헌만으로 공개가 된다고 했고 그 미국 특허청에서도 그 화학 분야에서 특허 문헌에 공개된 한 71% 정보가 예. 다른 문헌에는 없고 특허 문헌에만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으면 70% 이상의 선행 기술을 무시한 상태로 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애써서 했는데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이제 특허 데이터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담고 있고요. 그 어떤 기술 자료보다도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이제 정책 수립 측면에서도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그 기술 경쟁력이나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산업기술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그 지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개발했다고 치면은 당연히 이거 남들 사용하기 전에 특허 등록부터 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네. 신기술들은 다 이제 특허 쪽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산업을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이런 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러면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서 성공한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성공한 사례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면도날로 유명한 질레트사가 있는데요. 그게 왜요? 예, 그 질레트는 그 면도날에 대한 모든 기존의 특허를 다 분석하고 조사해서 예. 그 권리 범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네. 그다음에 경쟁업체가 극복하기 힘든 디자인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특허로 모두 다 등록을 했고요. 역으로 이용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카트리지나 뭐 날의 각도라든가 손잡이 뭐 이런 센서 면도기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개량 발명까지도 이제 특허를 등록해서 네. 면도기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으로는 2006년 그 일본 니치야
데이터와의 특허 분쟁에서 이제 성공한 중견기업이죠. 서울 반도체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예. 그 니치아는 이제 백색 LED 조명의 필수적인 게 청색 LED 조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후발 기업인 그 서울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2006년에 뭐 전 세계 그 5개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서울 반도체는 사전에 그걸 예측하고 그 니치아를 포함한 경쟁사들의 핵심 특허를 모두 파악해서 그 해외 유망 특허들을 필요한 걸 매입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R&D를 통해서 새로운 원천 특허를 확보해서요. 이렇게 확보한 특허로 니치아에 맞소송을 제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니치아가 필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맞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해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은. 자, 이렇게 무언가 사업을 할 때도 이미 나와 있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연구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들려주셨고요. 자, 상표 데이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221 청취자님께서 제가 느낀 바와 딱 똑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특허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지 몰랐네요. 어려운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장님이 핸드폰 열어서 7221 좀 쳐보실래요? 굉장히 정석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농담 한번 건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표 데이터 얘기를 해볼 텐데 특허 데이터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표는 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출원되기 때문에 그 상표 빅데이터는 그 기업의 그 가까운 미래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사업화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2021년에 예. 그 5월부터 10월까지 네. 그 엉뚱하게 레스토랑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었거든요. 테슬라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표 정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가 보유한 그 전 세계 2만 5천 개 이상의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예. 그걸 활용해서 이제 충전 시간 동안 고객들이 이용할 레스토랑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출원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특허나 상표 데이터를 분석하는 조직. 그러면은 이 중요성만큼이나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허 데이터가 이제 점점 그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이제 주요국에서는 예. 뭐 경제와 통계, 그다음 산업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특허 데이터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한 보고서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예.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이제 민간에도 그 분석 결과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청도 지난 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이제 특허 통계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이제 분석이 좀 단순 통계를 제공한다든가 뭐 현황 파악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특허 통계센터 개소를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가 예.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실장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네네. 아,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소개를 오늘 해주시는 네네. 자리였군요. 아, 그러면은 특허 통계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 중입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그 특허 데이터를 경제 산업 데이터와 예. 연계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업무를 이제 다 같이 한 20여 명의 연구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특허나 디자인, 상표의 국내외 출원 데이터를 예. 그 세부 기술별로 그다음에 세부 산업별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예. 그 최근 떠오르는 기술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갑자기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조기에 파악해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별로 이제 미래 특허 출원량을 예측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허 디자인 상표가 집중되어 있는 그 상표가 그러니까 산업의 그 GDP 기여율 같은 그런 뭐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 통계서는 그 특허 통계센터에서는 특허 데이터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서 AI를 기반으로 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분야를 점차적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도산 확률을 예측한다면 뭐 특허 담보 대출이라든가 그런 금융 시장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특허 가치 평가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특허 통계에 대한 다양한 그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이러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겠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의 임소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